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원경 성진대종사가 어제 오전 평택 만기사에서 법납 62년 세소 81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연결식은 오늘 10일 화성 용주사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조선시대 조각승과 화승들의 대표 작품들을 모아 특별전 조선의 승려 장인을 열었습니다. 보물 용문사 아미타 열애 설법상이 337년 만에 처음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화재청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가량 늘어난 1조 2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문화재 수립 정보 종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지정 무형문화재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서울지역단의 제12대 단장에 서정각 단장이 취임했습니다. 서정각 신임 단장은 포교 현장에서 힘차게 법륜의 수레를 이끌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계사 앞마당에 사부대중의 소원이 가득 담긴 소원의 탑이 마련됐습니다. 내년 호랑이띠의 해를 맞아 행복도 제 말하면 온다 호랑이처럼을 주제로 소원탑에 소원을 매달았습니다.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현저히 줄어든 청소년들이 산행에 나섰습니다. 청계사 불교 스카우트 단원들은 맑은 공기 속에서 심신을 수련하며 도반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원경당 성진대종사가 어제 평택 만기사에서 법납 62년 세소 81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연결식은 원로회의장으로 오는 10일 오전 10시 화성 용주사에서 엄수됩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이자 법계위원장인 원경당 성진대종사가 어제 오전 주석처 평택 만기사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송담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해 1960년 용화사에서 수계하고 제10대 중앙종회 의원과 흥왕사, 청룡사, 신륵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2014년 원로회의 의원에 2017년 제9대 원로회의 부의장에 선출됐습니다. 2015년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고 2017년부터 법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올해 3월 법계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종덕, 현덕의 법계 품서는 더 높은 시 권한과 책임, 의무가 따르미니 더욱 치열한 정진으로 본분사를 밝혀 크게 쉬는 땅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원경당 성진대종사는 광복 후 월북해 남로당 당수로 활동했던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박헌영 선생의 아들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89년 시사주간지와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밝히며 관심을 모았던 원경대종사는 올해 초 무너진 하늘을 발간하는 등 20여 년 동안 국립중앙도서관과 미국, 모스크바 문서기록보존소 등을 찾아다니며 부친의 일대기를 정리하는 데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에 관한 자료집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제야 인사와도 자주 어울렸던 원경대종사는 역사문제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으며 언론인클럽 한국기자협회 한민족 대상과 뉴스매거진 한국인 인물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분향소는 화성 용주사에 마련됐으며 원로회의장으로 연결식과 답의는 오는 10일 용주사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전 종정 법전대종사 7조기 추모달해제가 지난 5일 팔공산 도림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추모달해제에는 도림사 주지 종현스님, 회주 선각스님, 문도대표 원호스님 등 4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전과 부도탑 참배를 시작으로 법전대종사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문도대표 원호스님은 상대방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닌 타인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하며 마음속에 부처님과 기도를 담아 따뜻한 겨울을 보내자라고 말했습니다. 법전대종사는 1938년 백양사 청류암으로 출가해 봉암사 결사에 참여했으며 해인 총림 방장, 조계종 총무원장, 제11대 12대 종정 등을 역임하고 2014년 12월 도림사 무심당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조선시대 조각승과 화승들의 대표 작품을 한데 모아 특별전 조선의 승려 장인을 열었습니다.
보물 용문사 아미타 열애 설법상이 337년 만에 처음 사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준우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 조각승 단흥 스님을 비롯한 9명의 스님들이 예천 용문사에서 조성한 보물 아미타 열애 설법상. 불상과 불화가 결합된 특이한 형태의 이 목조각품은 337년 만에 처음 사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조 시기에 그려진 화련 스님의 국보 송광사 화엄경 변상도와 의겸 스님의 보물 해인사 영산회상도도 서울에서 전시된 것은 처음입니다. 목각설법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의 그런 일종의 나무이면서도 함께 조성한 불화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장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던 승려장인들의 부단히 노력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활발하게 활동했던 스님 장인들의 대표작들이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 한데 모였습니다. 국보 2건, 보물 13건을 포함해 총 145건의 불교 미술이 포함된 대규모 조선시대 불교 미술전입니다. 특히 송광사, 통도사, 해인사 등 15개 사찰에서 54건의 작품을 출품해 큰 도움을 줬습니다. 조선 후기 작품들을 중심으로 사찰 밖으로 처음 나온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해보니 역시나 조선시대에도 그 이전 시대에 버금가는 그보다 더 다양한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졌고 그 우수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시에서는 종교미술 제작자로서 스님 장인의 성격을 드러내고 작업했던 공방의 모습도 재현했습니다. 통도사 팔상도는 초본과 완성본을 나란히 전시해 불화의 변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불교 미술에 관심이 적은 젊은 층들에게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 작품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돋보입니다. 조선 후기 불보살상 7점에서 영감을 얻은 설치미술가 빠키의 작품 승려 장인 새로운 길을 걷다도 설치돼 불교 미술에 나아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불교 미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되게 멀게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불교 미술에서 볼 수 있었던 기하학적인 요소나 되게 다양한 컬러들을 좀 저만의 그런 스타일로 해석을 했습니다. 수행승이면서 예술가이기도 했던 조선시대 스님 장인들의 불심서린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조선의 승려 장인 특별전은 오늘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문화재청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가량 늘어난 1조 2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 수리정보 종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지정 무형문화재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교계가 눈여겨볼 신규 사업을 윤우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화재청이 내년부터 문화재 수리정보 종합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문화재 수리 행정 과정을 디지털화해 행정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면 방문 중심인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수리 주기 확인이 가능하게 해 문화재 수리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올해보다 5%가량 늘어난 문화재청 예산 1조 2천억 원 가운데 49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와라든지 석가래, 대들보 같은 주요 건축 문화재에 대한 주요 부재들에 대한 수리 주기라든지 파손 정도라든지 향후 문화재 수리가 필요할 때거나 어떤 수리 계획 수립을 할 때 과학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툴을 구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의 내년 신규 사업 가운데 불교계가 눈여겨볼 것으로는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과 문화유산 산업 인턴 지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취약한 비지정 문화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자체와 일반 국민 공모 2가지 방식으로 미래 무형유산을 선정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을 지역민 손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또 문화유산 산업 인턴 지원 사업은 문화재 관련 학과를 전공한 청년들이 취업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역사, 고고학, 전통 건축이라든지 인류학, 민속학, 미술사학 이런 전반적인 문화재 관련 학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돌봄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문화재 활용단체라든지 발굴기관이라든지 같은 전공 분야를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려는 거고요. 문화재청은 이번에 확정된 예산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혁신과 문화재, 사람,
지역 상생 정책 실현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우리나라 불교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제작한 BTN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가 아리랑TV에서 영문판으로 방송됩니다. 동서양 멀티컬처 불후의 성전 석굴암 편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6일과 7일 오전 9시, 오후 4시 30분, 밤 10시 30분에 방송됩니다. 화엄의 꽃 부석사 편은 13일과 14일, 천년의 뜰에 서서 봉정사 편은 20일과 21일 같은 시간에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아리랑 스페셜로 편성된 이번 방송은 한 편의 다큐를 30분씩 나눈 것으로 이틀에 걸쳐 하나의 세계유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서울지역단의 제12대 단장에 서정각 단장이 취임했습니다. 서 단장은 포교 현장에서 힘차게 법륜의 수레를 이끌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11대 서울지역단장이 큰 박수 속에 단기를 앞세워 입장합니다. 11대 단장의 손에서 포교원장 범해 스님에게 단기가 건네지고 이어 12대 단장으로 전해집니다. 포교사단 서울지역단이 지난 5일 개최한 포교 전진대회와 11, 12대 지역단장 이취임식, 포교사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서정각 12대 단장은 포교 원력을 세우고 곳곳에서 힘차게 법륜의 수레를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600여 우리 서울지역단 포교사님들을 겸손으로 받들면서 화합하여 함께하는 단장, 소통하는 단장, 몸으로 실천하는 단장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전법 포교에 매진한 포교사들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포교사단 총재상은 정건호 포교사에게 돌아갔고 포교사단장상과 서울지역단장상, 공로상, 특별상 등 포교사 25명과 3개 팀이 수상했습니다. 방창덕 포교사단장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포교사의 길을 자신감 있고 신바람 나게 해 생동감 넘치는 포교사단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교사단과 포교사는 이제 종단의 대표적 큰 조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자신을 낮추고 정법 홍보에 앞장섬으로써 종단에서 꼭 필요하고 종단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전법과 포교에 진력한 포교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포교도반들은 이제 화합으로 저마다 다른 견해를 통합의 의지로 엮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가오는 불기 2566년에는 포교사단이 대화합하여 새로운 전법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포교사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은 많지만 포교사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한국 불교와 종단 발전은 물론 신명나는 포교의 길을 걸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사 앞마당에 사부대중의 소원이 가득 담긴 소원의 탑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소원을 비는 모든 사부대중의 행복과 건강을 염원했습니다. 현장에 이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원지에 한자 한자 정성스레 눌러 적는 소원. 거대한 소원탑이 사부대중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새해 소원으로 빼곡히 찼습니다.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독 가족의 건강을 바라는 소원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저희가 2년을 힘들었는데요. 저와 또 저희 가족들이 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저희와 있는데 모든 분들의 소원도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발언으로 소원지를 썼습니다. 건강이 무엇보다도 최고지 않나 이래서 건강 위주로 적었습니다. 이민년 새해 조계사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조계사가 2022년 이민년 새해를 앞두고 어제 소원의 탑 기념식을 봉행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 이어지고 있는 소원탑 기념식.
호랑이띠해를 맞아 행복도 제 말하면 온다, 호랑이처럼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조계사를 찾는 사부대중은 마련된 소원지에 소원을 쓰고 경내에 세워진 소원탑에 매달았습니다. 함께 소원을 단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도 새해 모든 이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더불어 소원은 단순히 바라기만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스스로 소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길 당부했습니다. 조계사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꼭 이루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남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소원탑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각자의 여러 가지 소원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원의 탑 행사는 앞으로 약 한 달여간 이어지며 조계사 신도가 아니어도 자유롭게 소원을 적을 수 있습니다. 조계사는 호랑이처럼 행복도 제 말하면 온다는 주제처럼 모든 사부대중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염원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부산 홍법사가 시민단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부산 홍법사는 지난 4일 부산 여성단체와 부산 시민운동단체 연대 등과 함께 18번째 일본군 위안부 해원 상생 한마당을 개최하고 극락왕생 기원 천도제와 길놀이, 열림판굿 등을 진행했습니다. 주지 심산 스님은 할머니들의 통안이자 우리들의 아픔이기도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었던 역사 이야기를 기억하며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공동대회장인 민족미학연구소 어목자 이사장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여러 행사들을 통해 참여와 연대의 고리를 단단히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태화문화진흥원이 불교미술사학회와 공동으로 울산 태화사지 12지 사리탑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태화사의 역사적 의미와 복원 가능성을 학술적으로 살펴본 행사는 지난 3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사장 산홍스님은 경주 황룡사와 영축총림 통도사에 맞먹는 대차리였던 태화사를 잊고 있었지만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울산의 불교적, 역사적 근원을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물제 441호 태화사 사리탑을 새롭게 조명한 학술대회에서 박대원 영산대 화쟁연구소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국민대 남무희 교수 등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현저히 줄어든 청소년들이 산행에 나섰습니다. 청계사 불교 스카우트 단원들은 맑은 공기 속에서 심신을 수련하며 도반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남겼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계산 자락 넓은 공터에 베이스 캠프를 차린 불교 스카우트 단원들이 친구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날 청계사 불교 스카우트 단원들의 메인 프로그램인 로프 클라이밍, 줄 하나에 의지한 채 높이 10m가 넘는 소나무를 오르는 로프 클라이밍 현장은 군부대 훈련소를 방불케 합니다. 로프 클라이밍 전문가가 안전 지도를 하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줄 역시 구비돼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움을 느낀다는 그 11m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11m가 좀 더 높게 느껴졌어요. 공기가 새롭고 상쾌하고 이제 또 집안에만 있어서 답답했는데 이제 나와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날 5개 베이스 캠프에선 다양한 조별 활동과 불교 스카우트에서만 배울 수 있는 특별 명상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불교 스카우트 커미셔너 수인 스님의 지도 아래 대원들은 눈을 감고 나무 아래 앉아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렀던 보리수 나무를 떠올려 봅니다. 그 동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즐겁고 산에서 아니면 절에서 조용한 것만은 아니고 자연을 벗삼아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조금이나마 아이들한테 위로가 되는 마음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스님과 함께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불교 스카우트 연맹장 성행 스님은 대원들이 자연과 함께 청계사의 문화유산도 자연스럽게 알아가며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소양도 늘려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 문화, 그리고 활동, 우리나라 역사 알아가는데 하나하나 직접 얘기를 듣고 또 우리가 그 얘기 들은 것을 직접 체험을 하면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 또 스카우트 대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사 불교 스카우트 대원들은 땀 흘리고 맑은 공기도 마시며 산속 높은 소나무에 올라 먼 도시를 내려다보며 호연지기를 품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천태종 김해 해성사가 지난 3일 경내에서 코로나19 극복기원 대법회와 가야불교 문화시민 대축제를 봉행했습니다. 축제에는 부산 광명사 주지 충광스님, 진해 해장사 주지 수선스님, 김해 해성사와 창원 원흥사 주지 월도스님, 김성우 해성사 신도회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이날 해성사 다도문화대학과 김해 가야 다회 등 10여 개의 다도회가 다례를 시연했으며 해성사 금바다 합창단과 원흥사 부름 합창단 등으로 구성된 100여 명의 합창단이 천태종 중창조 상월대조사 교성곡을 합창했습니다. 주지 월도스님은 이번 축제가 지난 시간의 힘겨움을 보듬는 따뜻한 선물이 되고 불태전의 용기와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안 가관사가 지난 4일 경내 영산전에서 1250 나한님 봉안 점안법회와 불교대학 제18회 송년법회 및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가관사 불교대학장 대원스님은 코로나19로 2년 만에 법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동문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천안 지역을 대표하는 모범 불교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회는 동문 공로패 시상식과 청소년 장학금 전달, 이날 재취임한 성기만 총동문 회장 인사와 회주 법인 스님 법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영산전 건립과 함께 시작한 1250분의 나한님 조성불사를 회항했습니다. 태고종 제주불교대학이 46기와 대학원 11기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4일 태고종 제주교구 종무원 법당에서 봉행된 졸업식에는 종무원장 구암스님과 학장 지행스님, 임원스님들과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 총동창회 김군호 회장 등 4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매주 1회 2학기로 진행된 강의는 불교 기초교리와 경전과정, 일반교리와 특강 등으로 지난해 마쳤지만 코로나19로 올해 졸업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학장 지행스님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들이 되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릉 보현사가 전통산사 문화재 사업 일환으로 천년의 숨결 대관령 보현사에서 나를 만나다를 주제로 인문학 강연을 펼쳤습니다. 지난 4일 보현사에서 개최된 강연은 보현사 관련 민속문화유산, 낭원대사 탑비의 인문학적 해석, 건축 문화유산 등의 주제로 5일까지 8강좌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주지 승원 스님은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보현사의 역사적 가치와 과거, 현재, 미래를 내다보는 발전적 시각을 일깨우기 위해 강연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연은 코로나 여파로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 보현성지 보현사를 통해 실시간 방송하며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조계종 원루회의 부의장 원경당 성진대종사가 원적에 들었습니다. 스님의 극락광상을 기원합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